내신 쑥쑥 답을 한번 맞춰보자. 자,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5, 4번에 2, 5번에 4, 6번은 3, 7번에 2, 그 다음에 8번에 3, 9번에 5, 2, 3, 9번에 5, 10번에 5, 11에 5, 12에 4, 13에 5, 14에 5, 15에 4, 16에 3, 17에 5, 18에 3, 19에 4, 20에 4, 21에 5, 그 다음에 22번은 보자. 자,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을 나타냈다. 유리창이 깨진다. 이거는 물리적 변화죠. 그 다음에 깎아놓은 사과의 색깔이 변한다. 이거는 화학적 변화죠. 자, 까닭은 결국에는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유리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지만 깎아놓은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즉 갈변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일종의 산화 현상이에요. 산화. 따라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죠.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은 두 가지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가하고 나하고 보면은 가는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졌고 얘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분해가 일어나는 거니까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물리 변화, 이 중에서도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일과 같이 답한 까닭은 결국에는 가에서 화학적 변화에서는 뭐가 변했습니까? 원자의 배열이 변했죠. 즉, 가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배열이 변해서 뭐가 변해버렸어요?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죠.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종류는 바뀌지 않고 뭐만 바뀌었어요? 네,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24번.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모형으로 나타냈다. 자, 그러면은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으로 H2O2예요. 원래 H2O는 물인데 이거를 그냥 읽어주면은 산화수소예요. 근데 과산화수소는 산화수소보다 산소가 더 하나가 더 많으니까 과한산소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다. 예, 과산화수소다. 예, 따라서 얘는 과산화수소 두 개가, 이 H2O2가 물 두 개랑 산소 하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이래서 과산화수소, 물, 산소의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2대 1이고 이 개수비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전부 다 분자니까 뭐랑 같다? 분자수의 비하고 같다. 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없어요? 그 다음에 실력 탄탄은 1번에 2, 2번에 5, 3번에 2번. 질문? 2번? 자,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질소 분자 N2하고 수소 분자 H2하고 해서 암모니아 분자
NH3가 만들어져요. 개수비는 1대 3대 2예요. 따라서 전체 반응식은 N2 플러스 3H2는 2NH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개수비는 무슨 비다? 분자수의 비다. 1대 3대 2로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질소 분자 3개가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 분자의 최소 개수는 1대 3으로 반응하니까 몇 배가 필요해요? 3배. 그러니까 9개. 그러면 암모니아 몇 개 생겨요? 6개. 이렇게 생기는 거죠. 1대 3대 2. 그래서 수소, 근데 뭐라고 물어봤어? 분자 개수가 9개죠. 근데 물어본 건 뭐야? 원자. 그러니까 H2는 수소 분자는 2원자 분자죠.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분자 하나가 된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타켓이 분자냐 원자냐를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18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지? 네. 됐어요? 오케이.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화학반의 규칙에서 일정성분비의 법칙 한번 봅시다. 자,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무슨 비가 성립한다?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화합물을 형성을 할 때 구성 성분 원소가 결합할 때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하게 되는 까닭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왜 개수비라고 써주면 되는데 왜 질량비라고 나왔냐면은 결국에는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되니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개수에다가 원자 질량을 곱해주면은 뭐가 나와요? 전체 원자의 질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더라도 그 개수비에다가 원자 하나의 질량을 곱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그러니까 성분의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을 하지만, 그러니까 화합물 원자끼리 결합을 할 때 원자 간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합물에서는 성립을 하지만 혼합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혼합물은 그냥 섞는 사람 마음대로 섞이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해요.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자,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질량비가 다르다는 소리는 결합 비율, 결합 개수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보면 일정한 개수비인데, 예를 들어서 H2O나 H2O2나 성분 원소의 종류는 수소, 산소, 수소, 산소로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합할 때 얘는 2대 1로 결합을 했고 얘는 2대 2로 결합을 했으니까 둘이 질량비가 다르다는 소리는 결합하는 개수비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개수비가 달라져 버리면 아예 서로 다른 물질이 돼 버립니다. 따라서 특정 질량비로 개수비로 결합을 했을 때만 그 물질이 형성이 되고, 그 특정 물질이 형성이 될 때는 항상 그 일정한 개수비, 질량비로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산화구리,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성분 원소는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한 형태고,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산화구리는 구리 이온 하나에 산화 이온 하나, O2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을 해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2대 1로 결합을 해요. 근데 수소 원자 하나 질량은 얼마? 1이고 산소 원자 한 개 질량은 원자량이 얼마냐면은 16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질량은 이렇게 곱을 해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그럼 몇 대 몇? 2대 16이니까 항상 1대 8로만 결합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질량비는 무슨 비하고 같다? 원자 개수비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하고 수소가 1대 3으로 결합돼 있고 원자량이 질소 하나 대 수소 하나가 14대 1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 질량비는 14대 3으로만 결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보면은 탄소하고 산소하고 1대 2로 결합이 돼 있고 탄소 원자량이 12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에 해당이 되니까 곱을 해주면 12대 3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대 8로만 결합을 합니다. 다른 비율로는 결합을 안 해요.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는 C5예요. 그럼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1대 1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탄소 원자량이 12고 산소는 16이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3대 4의 질량비로 결합을 하죠. 다르죠. 그렇죠. 지금 보면 3대 4, 3대 8이니까 산소의 질량비가 2배니까 산소가 하나가 더 붙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산화구리도 구리하고 산소가 1대 1로 결합을 했는데 원자량이 64대 16에 해당이 되니까 질량비는 4대 1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비는 결국에는 뭐에서 기인한 거다?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에서 기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일정한 정수 비율로만 결합을 한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볼트하고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 BN2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화합물에서 결합 비율이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결합해 있는 형태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예,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보면은 볼트 2개에 너트 4개면은 결국 1대 2로 결합하니까 화합물은 총 몇 개 생기는 거예요? 2개가 생겨요. 그죠? 근데 볼트 2개에다가 너트가 6개 있으면은 결합하는 비율이 1대 2로 결합을 하니까 얘가 2개가 결합하려면 4개가 필요하니까 너트가 4개가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볼트하고 너트는 1대 2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분의 물질은 결합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남아요. 무조건 억지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정수의 개수비, 질량비로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BN2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뭐도 일정하다? 질량비도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질량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를 보게 되면은 구리가루를 가열을 하면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해서 뭐가 생성이 된다? 산화구리가 생성이 되는데 질량비가 몇 대 몇이래요? 4대 1이래요. 그럼 4대 1로 결합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생성되는 산화구리는 4와 1이 합해지니까 뭐가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5가 생성될 수밖에 없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구리가 4g이 완전히 다 산화되면은 몇 g의? 5g의 산화구리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리가 8g이 완전히 산화가 되려면은 2g이 산소가 필요해서 10g의 산화구리가 생성이 되는 거고, 구리의 질량이 16g이면은 필요한 산소는 몇 g이 돼요? 4g이 돼서 총 20g의 산화구리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4대 1대 5의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하게 되고, 개수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CU하고 O2하고 결합을 해서 CuO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구리가 하나면 여기도 하나, 여기가 산소가 몇 개예요? 2개죠. 여기를 1로 놓으면은 그럼 얘도 산소가 2개 있어야 되니까 2. 그러면 여기 앞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구리 원자 하나 질량이 얼마냐면 64고 산소 원자 한 개 질량은 얼마냐면 16이에요.
그럼 이게 질량비가 만나를 보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 128. 두 개니까 32. 이렇게 되겠죠? 몇 배? 4배. 4대 1. 그쵸?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 다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게이리삭이 정리를 했는데, 기체 반응은 말 그대로 기체끼리 반응을 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예요. 즉,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항상 성립을 하려면 반응물도 생성물도 다 모두 뭐여야 돼요? 기체여야 돼요. 이건 기체니까 특히나 정확하게는 기체 분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체 분자.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면 다른 말로 일정한 같은이에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을 해서 기체 분자끼리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을 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부피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거에서 기인을 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얘가 분자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화학에서도 나와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다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안에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가 다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기체 부피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뭐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기체 부피 B는 결국에는 무슨 B하고 같은 거예요? 분자수의 B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간단한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피 B는 무슨 B하고 같다? 분자수의 B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분자수의 B가 무슨 B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 시간에서 개수비하고 같다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죠? 분자끼리 반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따라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모두 기체라면은 부피 B하고 분자수의 B하고 개수 B하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화학 반응식으로 써주면 물 생성 반응이잖아요. EH2 더하기 O2는 EH2O. 그쵸? 이게 이제 생성 반응식이죠. 그러면은 반응 물질도 수소, 산소, 기체고 생성 물질도 수증기, 기체예요. 이랬을 때 개수비 2대 1대 2. 그럼 분자수의 비 몇 대면 2대 1대 2. 그럼 부피비도 얼마다? 2대 1대 2다. 단 조건은 생성 물질, 반응 물질 모두 다 모여야 된다? 기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부피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고 개수비와 같다. 단 기체 상태일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조건이 반드시 반응 전과 후에 온도 압력 조건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다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으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클수록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분자수가 더 크죠. 당연히 부피가 클수록 더 많은 분자수가 포함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개수비가 2대 1대 2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 10하고 산소 5가 반응하면은 2대 1로 반응을 하니까 남는 기체 없고 생성된 수증기는 2대 1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그죠? 10이 생기게 되는 거고, 만약에 20하고 5가 반응하면은 부피비가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20이 만약에 수소 20이 다 반응하려면은 얘가 얼마나 필요해요? 2대 1이 돼야 되니까 10이 필요한데 10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적은 걸 기준으로 해서 산소가 다 반응을 하면은 2배니까 10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남는 건 수소 10. 그죠? 그래서 15가 반응해서 생성된 수증기는 10이 생성이 되고 남는 거는 수소 10. 이 경우는 수소가 20이 그러니까 산소가 20이 다 반응하려면 2배가 필요하니까 수소가 40이 필요한데 40이 안 되니까 20. 그죠? 그럼 얘는 절반인 10만 반응을 하게 되고 산소가 10이 남죠. 그리고 생성된 수증기는 바로 20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부피가 커지면 부피가 커진 만큼 모두 많아진다? 분자 수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기체 반응에서 기체 사이의 부피비와 분자수의 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하고 같아요.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화학원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은 온도 압력 조건이 반응 전과 후가 같아야 하고, 그리고 반응물하고 생성물도 다 모여야 돼요. 기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질소 보면은 부피비가 2대 1대 2로 개수비가 2대 1대 2죠. 부피비 2대 1대 2, 분자수의 비도 2대 1대 2. 그죠? 암모니아는 1대 3대 2죠. 그러면 개수비도 1대 3대 2고 분자수의 비도 1대 3대 2가 돼요. 근데 앞에서 했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비였죠. 근데 그 질량비는 뭐하고는 일치를 하지 않아요? 개수비하고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비, 분자수의 비, 개수비가 일치를 하지만 질량비는 일치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일정한 정수의 질량비는 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보면은 아까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8대 9로 반응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비하고 일치는 하지 않지만 별도의 질량비는 어떻게 된다? 따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비가 성립해요. 부피비도 성립해요. 한다고. 대신에 개수비하고 부피비, 분자수의 비는 같지만 개수비하고 무슨 비는 달라요? 질량수의 비는 달라요. 그러니까 질량수의 비와 분자수의 비는 서로 일치는 하진 않지만 따로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분자수의 비에다가 각 원자들의 총 질량을 곱을 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질량비가 되는 거예요. 네. 염화수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1대 1대 2죠. 따라서 분자수의 비도 1대 1대 2가 되는 거예요. 부피비가 이렇게 되니까. 이산화질소도 질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반응해서 NO2 2개가 만들어지는데 1대 2대 2, 분자수의 비 1대 2대 2. 그죠? 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네. 23부터 28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문제 한번 봅시다. 자, 7번은 5x5, 그 다음 8번은 디귿리을, 9번은 36g이죠. 그죠? 왜냐면 1대 8대 9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수소 6g하고 32가 있더라도 1대 8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건 이거의 4배인 4g, 32g, 그래서 36g. 그렇죠? 이렇게 생겨야지 맞는 거지. 자, 다음 10번은 자, 몇 대 몇? 3대 4.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15개죠. 자, 그 다음에 11번 몇 대 몇? 4대 1. 예. 그러면은 구리하고 산소의 질량비가 4대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구리 20g이 완전히 반응하면은 산소는 5g 필요하고 생성되는 산화구리는 25g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 12번은 55x5. 네. 55x5. 그 다음에 13번은 2대 1대 2죠. 그죠? 따라서 수소기체 60ml를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완전히 반응시키면 필요한 산소는 30ml가 필요하고 생성되는 수증기는 같이 생기니까 60ml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14번은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반응 A하고 B하고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2대 1로 반응을 하고 생성된 게 얼마만큼 생겨요?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A하고 A가 B하고 반응을 해서 C가 얼마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2C.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따라서 남는 거는 A가 얼마가 남아요? 20이 남을 거고 얘는 B가 15가 남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지? 자, 기체 A 70하고 40이 완전히 반응하면 70하고 40이 반응하면은 C는 결국에는 여기서 적은 거 기준으로 만들어져야죠. 40이 다 반응하면 80 필요하지. 80이 안 되죠. 그러면은 70이 다 반응하면은 35가 반응을 할 거고 생성되는 거는 70이 생겨야 되겠죠. 그쵸? 남는 거는 B가 5만큼 남고 생성되는 거는 C가 70ml가 생성이 돼야지 개수 B하고 부피 B가 일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은 1대 3대 2죠. 암모니아 기체. 그 다음에 16번은 수소하고 염소하고 반응하는 거는 화학식이 1대 1대 2죠. H2 더하기 Cl2는 2HCl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소 400, 염소 100. 그러면 1대 1로 반응이 되니까 얘 얼마? 아이고, 100이 반응을 하고 남는 게 300이 남는 거죠. 1. 그럼 생성되는 염화수소는 200이 생겨야 되겠죠. 따라서 염화수소 200,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수소 300. 예.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자, 1번은 X555X.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30하고 질산은 수용액 25를 섞었더니만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이때 앙금은 안에 것끼리 결합해 주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염화나트륨 NaCl하고 질산은 AgNO3하고 반응을 해주면 이 안에 것끼리 이렇게 결합하고 밖에 것끼리 결합을 하니까 생성되는 앙금은 염화은 AgCl. 그쵸? 전체 질량은 안 변하죠. 55g이죠. 자, 가와 나의 질량은 여기서 열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커야 되겠죠. 빠져나간 질량만큼. 그 까닭은 생성된 뭐예요? 탄산칼슘하고 염산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되고 빠져나간 이산화탄소 질량만큼 줄어든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탐구 B는 X5, X5X. 그 다음 2번은 몇 대 몇? 4대 1. 따라서 구리 24g이 완전히 반응하면은 4대 1대 5에 해당이 되니까 24면은 얼마 생겨야 돼요? 30g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보자.
밑에 유제. 자, 기억은 질량비. 물에서 수소와 산소 질량비 몇 대 몇? 1대 8입니다. 그죠? 과산화수소는 수소 몇 개? 2개. 산소 2개. 개수비 몇 대 몇? 1대 1로 반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겁니까? 1대 16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수소가 1인데 원자의 수가 2대 2가 아니라 그래서 몇 대 몇이야? 아, 원자죠? 뭐 2개? 2개죠. 둘이 맞는데 수소 둘. 산소가 둘이니까 산소 원자 하나가 16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해주면 얼마가 돼요? 32. 그러니까 1대 16. 왜냐면은 물보다는 산소가 하나 더 많으니까 수소 하나당 결합한 산소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질량도 2배가 돼야 되겠지.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를 구성하는 질소하고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그럼 질소 하나 대 산소 2개가 결합을 하는데 질소 원자량은 14고 산소 원자량은 16. 예,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14 대 32가 질량비에 해당이 되니까 7 대 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물 54g.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수소, 산소, 물의 질량비는 1대 8대 9예요. 그래서 물이 54g이 생성되려면 몇 배? 6배죠. 그러니까 산소는 얼마 필요해요? 48g, 수소는 6g. 네, 이렇게 필요하겠죠. 자, 110%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그 아이오딘과 칼륨이면은 KI,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다가 질산납을 집어넣었어요. PbNO3, 2. 질산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앙금은 아이오딘과 납에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되고, 네, 나머지 질산 칼륨은 그냥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오딘과 칼륨 6mm하고 완전히 반응한 질산 납수용액의 부피는 아이오딘과 칼륨이 6mm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질산 납을 6mm 집어넣었을 때 더 이상 앙금이 안 생겼다는 소리는 완전히 다 반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쵸? 따라서 들어있는 6mm하고 완전히 반응한 질산 납은 얼마다? 6ml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앙금이 안 생기죠. 더 얘가 들어가더라도 시험관 F에 남은 물질을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부피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요? 아이오딘과 칼륨 6mm에 질산납이 6mm가 반응한 거죠. 따라서 남아있는 건 얼마입니까? 지금 얘가 4mm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다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오딘이나 칼륨도 얼마가 더 필요해요? 4가 필요한 거죠. 그죠? 4ml고 누굴 넣어줘야 돼요?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넣어주면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럼 숙제로 29부터 33까지 숙제를 해봅시다.